키워드가 보여주죠. 통계 전쟁입니다, 지금. 이것도 또여야 격돌이군요. 통계를 놓고요. 자, 그럼요.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통계 관련 요 감사 결과 발표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정권의 문제를 삼아서 일련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타겟팅을 또 전 정권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면밀히 좀 주시하고 있고요. 통계 조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권력이 통계 손을 대어 조작 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 농단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감사 결과 좀 소개드렸는데요. 약간 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좀 다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 외압 뭐 관련돼서 이렇게 저기 있죠. 17 감사원이 이런 거 발표했는데 부동산원 노조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조사원이 청와대 국토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 자꾸 외압을 하고 있다. 이거를 경찰 정보관에 제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제보를 했는데 경찰 정보관이 요거를 청와대 쪽에 그것도 공직기관 비서실에 뭘 알렸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관련 비서관실에 이거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정도 통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연락도 오고 뭐 추가 조치가 조사도 없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지부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추가로 좀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신 변호사. 네네. 부동산 관련 통계 이게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에 대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제보를 했다. 그렇다면 부동산원도 내부적으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라는 걸 느꼈다고 보게 되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부동산원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한국감정원이에요. 한국감정원이 2020년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통계 관련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2019년 뭐 가을 이야기 나왔는데 예. 가을 되기 직전 여름 2019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국토부의 차관이 부동산의 원장을 불러요. 그러면서 당신이 협조 똑바로 안 하면 물러나게 하겠다, 자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원장의 임기가 언제냐면 2021년 2월까지였거든요. 근데 2019년 7월에 너 자른다라고 하니까 많이 남았는데 정신이 화짝 들었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주택정책 과장은 부동산원에 주택통계부장을 소환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도 협조 안 하면 조직하고 예산을 날리겠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원이 뭘 하냐면 주 1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려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원들한테 2번씩 하라고 시켜요, 주중에. 그래가지고 주중에 이제 이상한. 주중에도 하고?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 하고. 주말까지 또 보고. 뭐 어쨌든 뭐 옛날에는 뭐 수요일 날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 화, 목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라고 하면서 중간에 나온 통계를 보면서 이 통계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조사원들이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조사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저는 강남구 담당하고 뭐 신 의원님은 뭐 서초구 담당하고 그런데 강남구 담당하는데 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불려가가지고 막 혼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원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경찰에다가 제보를 하고 그 제보가 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갔는데 2019년도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 뜬금없는 소리야. 왜 감사원이 왜 뭐 이런 걸 이야기해? 그게 아니잖아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때 아파트 값이 문재인 대통령 초기하고 끝날 때까지 제가
몇 군데 이제 랜덤으로 찾아봤거든요. 뭐 강남구도 찾아보고 예. 용산구도 찾아보고 상계동도 찾아보고 적게는 2배 올랐고요. 많게는 3배 올랐어요. 왜 실거래가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역시나라고 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특히 이런 부동산 뭐 통계 관련돼서 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일자리 상황판은 처음에 이렇게 공개하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인터뷰할 때 안 보셨습니까? 예, 그건 못 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예. 그때그때 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추세 예.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어제 김영주 전 의원님.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게 부동산 값 관련 통계만이 아니라 뭐 성장률도 있고 특히 고용 관련 통계도 이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네. 이 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글을 올려 반박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근데요. 그 인용한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을 뒤늦게 기자들이 이제 취재해서 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 성장 특위 관계자인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은 실제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말하자면 그 시간당 그 예. 소득에 대한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오히려 그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상당히 어떤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것과 별개로 통계의 손을 댔다. 조작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실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아직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저평가됐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전 세계적으로 저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시종 은행에 대한 조사 기간은 51%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 솔직하게 했으면 될 걸 김현미 장관 11%밖에 안 나왔습니다. 11% 얘기를 해서 또 그렇게 논란이. 그걸 가지고 우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 11%를 맞추기 위해서 통계청장까지 바꾼 문제,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탈이 난 건데, 근데 문제는 감사원은 이거 통계 조작.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니까 감사가 조작이다. 또 이러고 뭐 받아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근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 여당 내에서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거 이 통계 조작 요 관련된 이 감사원 결과를 대놓고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알아봐야죠. 보시오. 흔히들 미국의 정치 드라마 보시면 예. 백악관에서 참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통계가 뭡니까? 고용률, 실업률이 매일 나와요. 아, 실업 통계. 예. 새로운 이번 주에 뭐 통계가 나온답니다. 대통령님 잡 크레이션 얼마 됐습니다. 이런 게 고용률과 실업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왜냐? 수치로 표현되니까 민심이 수치로 표현되니까 실제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신경 쓴다. 하지만 이것을 방향을 틀려고 시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는 그랬잖아요. 아니, 아시는 대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제, 예. 아파트값, 주택값이 들쭉날쭉 난리를 치는데 그 손을 벌려고 한 거예요. 왜? 인기가 없다는 게 증명될까 봐서.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 똑바로 해라. 아니면 마이너스 변동물로 한 주만 더 부탁한다. 조직 인사 없애겠다. 예. 이게 조작이라고, 조작 지시. 그래서 하도 못해서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이, 조사원들이 노조가 예. 있는데 노조에서 경찰 정보관, 드나드는 경찰관한테 예. 아니,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가 너무 압력이 심해라고 하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직기관실에서 어떻게 알아듣고는 보고를 받았어요. 경찰 정보망을 통해서. 예. 보고를 받았는데 외압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저 부동산에 전화하지 마. 여기서 뭐 검치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통령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알았겠어요. 사실 참모들이 문제였겠죠.
전용기 의원, 네. 뭐 이게 통계 관련해서 감사한 결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아까 신성범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한테 좋은 보고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때 우리 아까 봤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예. 아니 외압으로 비칠 수 있으니 그런 거 자제하라라고 예.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기 때문에 자제를 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책임론이 있다 그러면 뭐 인사 책임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봤듯이 실제로 부동산 값을 잡지 못했던 거에 대한 실책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부동산 값을 최대한 잡으려고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폄훼하고 예.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가 나온 뒤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용률 관련해서 어떤 해명성 입장을 올리면서 이게 또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여당에서는 또 일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